봅시다. 엄마 38번 조금 고민하다가 39번까지 넘어갔을 것 같아요. 자,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7번. 자, 37번 그림을 활주로 해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는 비행기의 위치, 시간 t는 0부터 시간 t 간격으로 나타낸 거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거리가 0부터 t까지는 s, t부터 et까지는 es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우리가 해결이 많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중에 선생님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은 가장 편하다?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면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러면 어떻게 그려? 그냥 쭉 직선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려주면 되고, 처음 속도 찾아야 되죠. 지금 처음 속도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죠? 그쵸? 일단은 우리가 0이가 모르니까 일단 함부로 0에다가 둘 수 없는 상태. 자, 그러면 요렇게 그리도록 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일단은 속도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0이 있긴 있네. 자, 요렇게 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여기 t일 때 여기 2t일 때 놓으면 되고요. 또 우리가 시간 속도에서는 또 정보가 뭐가 있어요? 자, 선생님 써보라 그랬어. 그래프 보면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다. 또 하나 더. 넓이는 변이다. 이거 쓰고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쵸? 자, 지금 가속도에 대한 정보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고 또 변이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어요. t부터 여기가 얼마다? s다. t부터 2t까지는 es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속도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처음 속도가 얼마니?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보았을 때 이 속도를 알기 위해서 넓이를 가지고서는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넓이. 여기 넓이. 그러면 임의의 값을 우리가 줘야 되겠다. 그쵸? 그럼 임의의 값, 여기를 v라고 할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는 뭐 첫 번째니까 VA라고 하고 두 번째니까 뭐 VB라고 할까요? 뭐 대충 이렇게 놓읍시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놓으시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넓이를 봅시다. V 더하기 VA 아랫변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높이 T 곱하기 2분의 1 이 얼마다? S다 라고 하는 식 하나. 두 번째 식 VA 플러스 VB 곱하기 T는 T 곱하기 2분의 1은 뭐다? ES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사실 또 하나 더 할 수도 있어요. V 더하기 VB 곱하기 시간 3T 곱하기 2분의 1은 3S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평균 속도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른 정보가 하나 나와요. 무슨 정보가 나오냐?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등가속도에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그치. 원래는 평균 속도의 의미가 이 시간 동안 얼마나 갔니? 그래서 그 구간의 시간분의 그 구간의 거리라고 했는데 특별한 상황,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나누기 2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처음 속도 더하기 낮은 속도 나누기 2 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이랬을 때 평균 속도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즉 낮은 속도가 처음 속도, 낮은 가운데의 속도는 언제의 순간 속도와 같다? 평균 속도는 그렇지. 가운데 시간 가운데. 가운데 시간의 순간 속도와 같다.
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방금 한 이거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보면 나중 속도 VB, 처음 속도 V, 나누기 2 한 값은 뭐랑 똑같다? VA랑 똑같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 그렇다는 얘기는 평균 속도를 가지고서는 내가 3t 동안, 2t 동안 움직이면은 그 평균 속도 동안 2t 동안 움직이면은 그 사이에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이동한 거리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평균 속도 우리가 얼마예요? 누구랑 순간 속도 간다고? VA일 때. 가운데 시간이죠? 그죠? 그럼 VA일 때 얘가 3t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평균 속도로 3초 동안 이동했어요. 평균 속도로 얼마큼 동안 이동했어요? 라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이 움직임의 어떤 특정한 속도, 평균 속도를 가지고서는 계속 움직인 거나 예를 들어서 10m/s를 쭉 계속해서 10초 동안 움직인 거나 5로 갔다가 100으로 갔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10m 움직인 거는 평균 속도가 어떻다고?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이동거리가 생겼다면은? 그렇지. 그 사이에 상관없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이동거리.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즉, 평균 속도 곱하기 구간 시간은 구간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럼 평균 속도 곱하기 그 구간의 시간, 그건 뭐가 같다고요? 그 구간의 거리. 그 구간의 거리가 얼마예요? 3S. 그렇지. 그러면은 VA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나와요? 근데 이거 왜 3T죠? 2T죠? 얼마가 나와요? 2T분의 3S가 나오죠. 그죠? 일단 우리가 아는 걸로 자꾸 고쳐줘야 돼요. 그쵸? 우리가 아는 걸로.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는 걸로 고쳐주자. 우리가 아는 걸로. VA 대신 뭐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2T분의 3S. 그쵸? 여기도 2T분의 3S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계산을 해보면은 뭐랑 뭐로 하면은 계산이 좀 빠르게 될 수 있을까요? 어차피 3개 다 해야 되나요? 자, 봅시다. 하면은 V 플러스 2T분의 3S 곱하기 2분의 T는 S인데 이거 2배 하면 되죠. 이거 2배 한 게 얘랑 같다 해도 되잖아요. 또는 얘랑 같다 3배 한 게. 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2배부터 해볼까요? 2배랑 같다? 얘 2배 한 게 얘랑 같아. 2T 3S 플러스 VB 곱하기 2분의 T랑 같아. 하면 되죠. 그러면은 없어지고 그러면 2V 플러스 T분의 3S는 여기 2T분의 3S 플러스 VB. 그러면은 2V는 2V 계산이 2, 3은 6T, 2T분의 3이 그대로 남죠. VB 마이너스 T분의 3S 가 나오죠? 그죠? 혹시 선생님이 저 곱셈, 뺄셈 뭐 이거 잘못하면 얘기해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얘하고 얘하고 같다. 그쵸? B랑 같다고 하는 게 낫죠? 여기 B가 나왔으니까 V 플러스 2T분의 3S 곱하기 2분의 T 여기다가 곱하기 3배를 해야 되겠네요. 그쵸? 얘는 3S랑 같다니까 3은 V 플러스 VB 곱하기 3T 2분의 3T랑 똑같다. 자, 그러면 2분의 3T, 2분의 3T 없어지고요. V 플러스 2T분의 3S는 V 플러스 VB
B와 같다. 아, 그러면은 마침 없어지네. 이것부터 할걸. 이 T분의 3S는 VB. 자, 그러면은 우리가 V 값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또는 VB, 이걸 만약에 먼저 구했어. 그럼 뭐 해놓으면 돼요? VA, VB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서 해도 돼요. 그렇죠? 일단 여기다가 넣을게요. EV는 VB, 2T분의 3S, 똑같은 거네, 그거나 그거나. 3S 마이너스 2T분의 3S. 그럴 리가. 제가 뭐 잘못했죠? 뭘 잘못했죠? 어디서? 숫자가? VA가 2T분의 3S. 맞는데? 2T분의 3S. T분의 3S가 나와야 되는데? 나 어디서 잘못했지? 3번이 3T가 아니라 2T만. 그쵸? 난 왜 자꾸 다 3T를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은,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T분의 S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VB가 T분의 S가 나와요. 그쵸? 2T. 그래서 얘를 T분의 S로 해서 나눠주면은, 그러면은 2T분의 이거 나온다고? T분의 이거 나온다고? 그래. 알았어. 제대로 계산을 해보자. 자, 여기가 2T. 그러면은 여기가 2 맞죠? 그리고 2분의 T 없어지고 2분의 T 없어지고 3. 2V 2, 3은 6 S. 그럼 여기가 3이 남아야 되죠? 3V, 3VB. 그러면은 V는 V 플러스 3VB는 뭐죠? T분의 6X예요? 3S? 아, 2T분의 6X였으니까 T분의 3S구나. 그쵸? 그럼 요거 연립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알고 싶은 거 3VB T분의 2S는 VB는 3VB는 T분의 3S 마이너스 V. 아, 내가 진짜 처음부터 2T라고 잘 넣었으면 인식 안 해도 되는 거야. 하면은 VB는 T분의 S 마이너스 3분의 1V. 이거 넣으면은 2V는 T분의 S 마이너스 3분의 1V 마이너스 2T분의 3S. 그렇죠? 그러면은 2 마이너스 2분의 2T분의 3S. 2V 3이 5. 아니다. 2V 플러스 3분의 1V는 3분의 7 V는 마이너스 2분의 3S. V는 뭐야? 왜 7분의 나와? 나 또 어디서 뺐으면 잘못했어. 에이, 너희들은 연립 잘할 수 있지? 어쨌든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나 도대체 어디서 더 뺐어? 저는 이렇게 넓게 쓸 게 아닌데. 자, 어쨌든 이렇게 방법만 아시면 됐죠, 그렇죠? 저 헛소리하고 숫자 잘못 보고 있으면 바로 얘기해줘. 네. 너무 멀리 돌아간다요. 너희가 잘못한 줄 알았어? 아니, 제가 잘못해서 알고 있었어?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자, 그 아래 거. 보니까 그 아래 거를 지금 파악을 하는 걸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마 A와 B 사이의 거리가 나와서 그런 걸까? 네. A와 B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우리 학교는 우리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2학기 때 우리가 상대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들아 A와 B 사이에 거리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시간 거리 그래프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마찬가지로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A와 B 사이에 어떤 A가 본 B의 속도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에서 마찰있는 수평면 위의 물체 A와 B가 정지해 있는 물체 C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대요. 자, 근데 앞에 있는 게 A고 뒤에 있는 게 B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대요. 자, 그런데 A의 속력은 V이고 A, B, C의 질량 각각 2m, m, 2m, 2m, 5m이라고 합니다.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L은 V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A와 B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A와 B가 왜 멀어질까? A도 가고 있고 B도 가고 있는데 왜 멀어질까? 그렇지, B가 훨씬 빨라서. 그쵸? B가 훨씬 빨라서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지점에서 다시 돌아오네? 왜 돌아올까?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C가 있네요. 딱 이 지점에서 뭐 한 거예요? 그치, C와 충돌했네요. 알 수 있어. C와 충돌했네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네요. 가까워지다가 이 지점에서 뭐 한 거예요? 누구랑? 그렇지. A와 여기는 B와 C 충돌이죠. A와 B네요. B가 충돌 한 지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일단 파악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T일 때 C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자, 요거는 개념을 조금 더 많이 뒤에 있는 단어, 우리가 아직 진도 나가지 않은 파트를 조금 더 알아야 하는데 그거는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자, ET일 때 속력을 알기 위해서 처음에 속력 V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V라고 하는 속력으로 갈 때 얘가 되게 멀어져. 얼마나 멀어지냐면은 T 동안 얼만큼 이동하게? 3L 멀어지는 만큼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T 동안 3L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4일이야? 아니죠? L에서 4L이니까 3L이죠? 자, 그런데 L은 VT래. 그러면은 T분의 L은? 3분. 그렇지. 여기는 그러면은 3V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없고 이게 이제 C와 충돌 전. 그쵸?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C와 충돌을 해요. 그리고 C와 충돌 후에 어떻게 돼요? 돌아온다 그랬죠? 근데 A는 그동안 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올 때는 얼만큼인지 또 봅시다. 이 T 동안 얼만큼 변해요? 이번에는 4L만큼 변했네요. 그치? 이 T 동안 4L만큼 변했어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보니까 2V네요. 그치? 자, 근데 얘들아 고려를 안 한 게 있어.
있잖아요. 그럼 A보다 3V 더 빠른 거니까 속도가 얼마야? B는 충돌전이? 4V.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거? 자, A가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B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A와 B 사이가 이만큼 T초 동안 3일 멀어질 만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V보다 3V 더 빠르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는 어때, 얘들아? V로 오고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2V만큼 가까워진대. V로 오고 있는데 2V만큼 가까워진다는 건 뭘까요? 방향을 잘 생각해야 돼. 반대 방향으로 오면은 우리는 더 빠르게 느껴질까, 더 느리게 느껴질까? 더 빠르게. 근데 지금 서로 방향이 어떤 상태야?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빠르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2V로 느껴진다는 거야. A가 V로 나한테 다가올 때. 그러면은 B가 충돌하고 나서의 속도는 2V일까요? 3V일까요? V일까요? V. 그렇지. 내가 조금만 가도 내가 1초 동안 한 칸 갔어. 근데 쟤도 1초 동안 한 칸 왔어. 그러면은 내가 느껴지기에는 쟤 두 칸 온 거랑 똑같은 효과죠. 나 정지. 그래서 B가 충돌 후할 때는 V만큼으로 갑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는 혹시 문제에다가 한번 해보셨나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뭘 왜 못하냐면은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돼. 처음 보는 개념. 우리 아직 수업 시간에도 진도 안 나간 거.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보존된다라는 얘기예요. 보존된다는 거는 그대로 유지한다. 어떨 때 그대로 유지를 하냐면 충돌 전, 후 상관없이.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주고받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힘을 주든 안 주든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운동량이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상하잖아. 나는 분명히 운동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운동하는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 어떨 때는 내가 가다가 넘어져서 정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다가 부딪혀서 계속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으면은 나의 움직임의 상태가 변한 건데 왜 그게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힘 주고받는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는 걸 얘기해요. 힘을 주고받는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새로운 용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운동량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운동 상태예요. 운동 상태 어디서 썼냐면은 힘에서 썼어요. 선생님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에요. 자, 이 얘기는 즉슨 운동 상태가 변했어요 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 상태가 변했어요 라는 건 그렇지 힘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운동 상태가 천천히 변하는 게 힘이 클까요? 빨리 변하는 게 힘이 클까요? 그렇지, 빨리 변하는 게 힘이 커요. 그 빠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시간과 관련된 거였어.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건
운동 상태가 많이 변하면 돼요. 근데 빨리 변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그쵸? 자, 근데 힘이라고 하는 걸 볼까요? 힘은 우리가 뉴턴 2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야 된단 말이죠.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빠르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빠르기예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결국에 여기서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걸 운동량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질량과 속도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운동 상태는 빠르기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쵸?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날 수 있는 걸로 보아하니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런 말은 질량과 속도의 곱은 운동 상태, 즉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운동량이 빠르게 변하면은 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서. 됐죠? 자, 그런데 이 운동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된다고요. 충돌해서 힘 받고 어쩌고 상관없이 보존된다고요. 누가? 그 물체들의 총합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서로 힘 주고 받는 애들이에요. 그쵸? 힘 주고 받는 애들 운동량을 구해봅시다. 질량 곱하기 속도 해주면 된다 그랬었죠. 근데 선생님 속력이라 그랬어? 속도라 그랬어? 속도. 그렇지. 그럼 방향이? 그렇지. 근데 둘 다 다행히 어디예요? 오른쪽으로 가네요. 그럼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EMV가 A의 운동량이죠. 충돌하기 전에. B의 운동량은요? 플러스? 그렇지. 8MV네요. 그쵸? 이 운동량도 시험범위예요. 운동량도. 자, 8MV예요. 자, 그런데 힘을 주고받는 운동량의 합이, 그러니까 이거 뭐 해줘라? 그렇지. 더한 값이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그러면은 충돌 후에도 똑같다. 가 되겠네요. 아,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저거 잘못했네. 첫 번째로 충돌하는 게 A와 B가 아니라 B와 C네요. 그러면은 B와 C를 비교를 해야겠다. 자, 그럼 B와 C 충돌하기 전에 8MV 플러스 C는 뭐 해 있어요? 그럼 속도가? 그러면은 운동량이? 그렇지. 는 충돌 후랑 똑같아요 라고 얘기했죠. 그럼 충돌 후에 얘 어떻게 됐지? B? 왼쪽으로 V 속도. 그러면은 왼쪽으로 V 속도로 질량 EM 마이너스 EMV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B만 하면 돼요, 안 돼요? C도 해줘야 되겠죠. C의 질량 5M 곱하기 속도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거. 이게 같다요. 그게 운동량 보존이에요. 그러면은 구하면은 8MV 플러스 10MV는 5M 속도니까 속도는 나누기 플러스 8MV를 해버렸네. 내가 다 더해놓고 마음은 급했고 여기는 다 쓰고 써주고 싶었고. 자, 그러면 속도는 2V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선생님 이거 앞에
뭐가 있을까? 플러스 있을까? 마이너스 있을까? 플러스. 플러스 있어요. 그러면은 속도잖아. 방향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럼 C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오른쪽으로 EV로 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호를 잘 봐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까지 다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EV가 되겠습니다. 혹시 39번 하셨나요? 39번? 정리했어? 아직? 오케이. 조금 읽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2분 시간 드릴게요. 지웁니다. 아, 쓰셨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자, 답은 4번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나비가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곡선이 나오면은 변이와 이동거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변이는 우리가 직선 경로 최단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최단거리가 아니다. 그럼 무조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그렇지. 자, 그럼 기억.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크다. 맞네요. 자, 니은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와 같다. 얘들아, 속력, 속도 무슨 차이였어요? 이동거리, 변이. 그러면은 무조건 뭐가 큰 상황 지금? 그렇지. 평균 속력이 더 큰 상황.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니까. 자, 티그 가속도 운동이다. 그쵸? 얘 지금 얘가 계속 방향이 어때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40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이분입니다. 풀어보셨어요? 푸셨어요? 실패?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일단 그래프로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우리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쓰지 않더라도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 어느 지점쯤을 어떤 상황이겠구나 라는 게 예측이 돼서 안 쓰더라도 쓰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실 거예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A를 그리고 B를 그릴 겁니다. 자, 그런데 출발을 동시에 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나요? 아니야, 잘 봐. B가 놓을 때가 A 그 P 지점 시작할 때죠. 그러면은 우리가 동시에 0초일 때 순간 동시에 시작해도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쵸? 자, 동시에 시작할 때 A는 처음 속도가 있고 B는 없고, 그럼 B는 0부터 그려줄 거고 A는 속도가 혹시 V라고 구해졌나요?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인매에 V라고 놓읍시다. V 아예 없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빗면에 있어요. 빗면에 있어요. 자, 빗면에 있을 때 선생님이 우리가 어떤 물체가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빗면에서 떨어지는 거랑 둘 다 떨어지는 이유는 같아요.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지, 떠받치는 힘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애나 어디 갔어? 여기에서 가는 애나 여기에서 이거 붙어버렸네. 여기에서 가는 애나 어때? 가속도가 똑같아야겠죠? 왜 똑같아야 돼? 그렇지, 중력은 똑같아요. 그쵸? 중력 똑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중력이나 똑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떠받치는 게 이렇게 떠받치는 거랑 이렇게 떠받치는 거랑 다르겠죠? 그쵸? 이렇게는 완전히 계속 떠받치고 있는, 중력을 이겨낼 만큼 떠받치고 있는 거고, 요렇게 있는 거는 중력을 애매하게만 이기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수직인 정도로만. 그쵸?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같은 상황이면은 가속도가 똑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A하고 B는 둘이 가속도가 어떤 상황? 같아요. 그렇지. 자, 빗면에 기울기가 있을 때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은 중력 가속도보다 어떻다?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보다 가속도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만약에 진양이 m이고 중력 가속도가 g예요 라고 했을 때 mg로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속도 얼마다 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임의의 값 a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임의의 값 a라고 주어졌어도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같은 빗면이라면, 같은 기울기의 빗면이라면 가속도는 어떻다? 그렇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지금 A와 B는 어떤 상황이에요? 중력 가속도보다 가속도가 작으니 그냥 우리가 mg, g라고 쓸 수 없는 상황이며, 또 A와 B는 같은 기울기인 빗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두 가속도는 어떤 상황? 같은 상황.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릴 때 기울기를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그렇지. 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야? 가속도. 그쵸? 변이는 아니지. 넓이는 변이고. 그쵸? 자,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B는 어디에서 시작한다? 0에서 시작한다. 기울기. 그
그 다음에 A는 어디서 시작한다? 여기서 시작한다. 여기를 V라고 두고 그 다음에 기울기 똑같게. 됐죠? 네. 그 다음에 A와 B가 어떻게 된다? R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은 R 지점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치, 똑같이 도달을 한다는 얘기야. 네. 그쵸?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인지 모르지만 뭐 임의값 t라고 또 넣어볼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임의값 넣을 때 절대 문제에 있는 거랑 혼돈해서 쓰면 안 돼요. 알지? 주어진 값과 주어지지 않은 값 잘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알고 있는 정보. 이거가 뭐다? D이다. 그쵸? 넓이가 변이니까. 이거는 뭐다? 그렇지.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모르겠다. 자, 했을 때, 자, 기억 뭐 구하래요, 지금? 일단 정보는 다 넣어놨어, 그래프에다가. 뭐 구하래요? 기억이 뭐야? 가속도 구하래요? 오케이. 자,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그럼 기울기를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기울기 일단. 알고 있는 게 없어. 어떡해? 자, 일단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건 알고 있죠? 임의의 값을 넣자. 뭐라고? A라고. 그쵸? 임의의 값을 넣읍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요 값 뭐가 될까? 이 값이 뭐예요? 이거 내가 뭐 이렇게 그림을 좀 너무 그렇게 그려놨는데 여기가 속도죠? 나중 속도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t 동안 어떤 가속도로 이동한 속도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야.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맞아요? 이만큼이 속도의 변화량인 거예요. 왜? 우리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자, 그런데 속도의 변화량이 지금 A도 어떤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V에다가 이만큼 한 상황이네요. 그쵸? 처음 속도 여기 있었잖아요. 그쵸? 처음 이 속도에다가 속도의 변화량 더한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조금 할 수 있을까? 정보가 좀 나왔어요. 그쵸? 미지수 좀 줄였어요. 해봅시다. 변이를 알잖아요. 그쵸? 그럼 변이를 구해봅시다. B변이 먼저 볼까요? B의 변이. B의 변이 얼마예요? D예요. 그쵸? 그러면 네. 저는 시읒에 십자도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윗변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A의 변이 얼마예요? 2D는 V 플러스 AT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네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V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어디서 많이 봤죠? 2분의 1 AT 제곱. 우리 운동 방정식 중에 있었던 거. 외우지 않아도 그냥 우리 넓이 구하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2배의 관계다 하면 되죠? 그러면은 2배의 관계 AT 제곱은 V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그죠?
그러면은 TTTT 사라지고 그 다음에 2분의 1 AT 넘겨서 2분의 1 AT만 만들고 V다. 라고 나올 수가 있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냐? 자, 속도 모를, 시간 모를 때 쓰는 거. 가속도. 두 개 다 넣어볼까요? B일 때랑 A일 때. D는 나중 속도. AT네요. 그쵸? AT의 제곱 빼기 0. 그쵸? 이러면 저건데? 시간이 또 들어갔는데? 일단 해봅시다. 여기에 2D죠? 는 뭐예요? V 플러스 AT의 제곱 빼기 V제곱. 그러면은 저거랑 똑같이 나오는데? 근데 기억이 가속도 크기만 비교하는. 아, 그래? 내가 질문을 제대로 물어봤어야 됐구나. 자, 제가 다시 문제를 볼게요. 어디죠? 그러면 기억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네. 기억 무조건 뭐야? 뭐 하나 그랬어요? 가속도는 같다지? 네. 그치? 어쩐지 내가 이렇게 구하면서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자, 니은 P에서 R까지의 평균 속력은 Q에서 R까지의 평균 속력의 2배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평균 속력을 구해봅시다. 자, P에서 R까지. 잠깐만, P에서 R까지 어딨어? P에서 R까지. 자, P에서 R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2D.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음 거가 R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거리 얼마예요? D. 근데 이거 누가 움직인 거? P에서 R까지는? A가 움직인 거. 그러니까 이거 이 상황이죠. 네. 그쵸?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인 거? B. B가 움직인 거.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같아요.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요? 구간 시간. 그렇지, 이 구간 시간분의 구간의 거리. 구간의 시간분의 구간의 거리. 몇 배예요? 2배. 그렇지. 디귿, R에서 만나는 순간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R에서 만나는 여기에서 여기 이거랑 비교하는 거죠. 그치? 이게 낮은 속도잖아요. 이게 A의 낮은 속도, 이게 B의 낮은 속도잖아요. 우리 앞에서 구했잖아요. 그쵸? 2배예요? 아니죠? 그쵸? V만큼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우리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헛짓했네. 자, 4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십니다. 41번 2분 또 드릴게요.